전국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경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도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 지사는 통합 신공항 건설이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장욱현 영주시장이 민선 7기 1주년을 돌아보며 그동안 계획한 사업들을 성과로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총파업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경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도 경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돌입을 알렸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교육청 진입로가 총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빼곡히 찼습니다. 경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회원들은 피켓을 들고 경북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차별받지 않고 멸시당하지 않는 노동자로 살게 하기 위한 투자이기에 당당히 총파업에 나선다. 파업투쟁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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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연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정임금제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정임금제는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최하위 직급의 80%까지 높이는 내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학교에서 21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안 되는 실정이고요. 사실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저희들을 부르는 호칭도 아줌마부터 이모 이렇게 부르는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조리사나 교무행정 등 학교 비정규직의 기본급은 월 160만 원 정도로 정규직 교육공무원의 60에서 70% 수준입니다. 아이들을 볼모로 밥그릇을 챙긴다는 일각의 쓴소리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밥에 먹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엄마의 마음이 저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정말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 우리가 받은 그런 소름을 우리 자식들한테는 물려주지 말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 경북교육연대의 파업 지지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학부모 대표의 지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학교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공정하고 평등하고 인간적이어야 할 공간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창교육 학부모회는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교육공무직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연대합니다. 파업은 오는 7월 3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됩니다. 경북에서는 1000여 명이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경북교육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파업 기간 동안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실을 구성하고 기관, 직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연대는 정부와 교육청이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면 파업을 무기한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지사는 통합 신공항 건설은 시대적 과제라며 이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일자리 감소는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정의 황골탈퇴를 선언하며 취임한 이철우 도지사.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도정의 최대 성과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꼽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우리 경제와 문화를 세계로 연결할 하늘길을 열어젖혀 웅도 경북의 이상을 다시 일으킬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 지사는 2000년 이후 경북의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침체된 것은 세계로 나가는 공항이 없기 때문이라며 신공항 건설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일자리 창출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 1년간 좋은 일자리 4만 개 조성, 투자 유치 4조 8천억 원 등의 성과를 냈지만 일자리 감소는 막지 못했습니다.
일자리 부분에서 우리가 일자리 4만 개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없어지는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만드는 일자리보다는 없어진 일자리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이후 대구 경북의 국고 지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 TK 패싱이 아닌 준비 소홀이라며 반성했습니다. TK 패싱은 우리가 실력이 없다고 인정을 하자. 왜 우리가 중앙부처를 설득을 못하느냐. 중앙부처를 충분히 설득을 해서 예산도 받고 우리가 하는 사업을 성사시켜야 된다. 그래서 저부터 열심히 가서 뛰고. 이 지사는 인구 감소 추세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도소매, 자영업자 등의 고단한 삶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북 경제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찾았습니다. 이 지사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김천시 소재 주식회사 대정을 방문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현판식을 갖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정은 편의점 전용 식품 제조 설비 회사로 지난해 3월 설립 후 신규 인력 140여 명을 채용해 올해 제1호 경북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연말까지 250여 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각 지자체별로 공약사항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천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분만 산부인과를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사업은 답보 상태입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만 산부인과 건립 예정지인 영천시 망정동 일원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연말 착공했어야 하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건립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영천시가 해명을 내놨습니다. 민선 7기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분만 산부인과를 연내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문제는 제가 며칠 전에 그쪽 병원 측의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하게 8월 달에 착공하고 내년에 개원을 합니다. 개원을 하고 걱정하시는 무산될 위기는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활을 걸었던 인구 10만 명 지키기는 간신히 체면을 세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기준 10만여 명이었던 인구 수가 6월 말 기준 10만 2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영천에서 근무하는 공단 근로자들과 군부대 장교들의 주소 이전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영천 삼사관학교도 많은 협조를 받아서 계속해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한 20년 뒤에 소멸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한 불법이 아닌 한 모든 것을 다해서 영천 인구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올해도 인구와 일자리 문제 등 지역 핵심 현안을 해결하는 데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재선의 장욱현 영주시장은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지난 민선 6기 때 그렸던 그림을 본격적인 성과로 보여주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어링 클러스터 국가산단의 후보지 확정과 부석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의 성과를 돌아보며 힐링 도시 영주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영주시의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국정과제 지역 공약 사업에 선정된 뒤 영주시는 국가산단 후보지 확정과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준공 등의 기반 시설 확충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선비도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각종 문화사업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6월 부석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 오는 7월에는 소수원의 등재가 확실시됩니다. 경북 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영주시는 자전거 보험 가입과 치매안심센터 개소, 영주 적십자병원 개원 등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민선 6기의 공약 사업이 이제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민선 7기 1년 됐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우리 영주에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젊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이제 열심히 추진해서 우리 먹거리 만들 것이고요. 부석사 소수원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함께 세계적인 말하자면 여기 이제 명상 또 정신적인 치유
이런 것으로 우리 이 관광, 여행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북권 동서내륙철도 건설 사업과 오는 2022년 영주 역사 신축 공사가 마무리되면 수도권까지 1시간대로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신사업과 관광산업 발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명주입니다. 매달 꼭 챙겨야 하는 핵심 소방 정보 알아봅니다. 소방 브리핑 함께 하시죠. 오늘은 대구 동부소방서의 표세권 안전지도 팀장과 함께 7월 소방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부소방서에서 요즘 이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에 여념이 없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가장 기초적인 시설로 주택 화재 시 초기에 소화에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입니다. 각 가정마다 빛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이 주택용 소방시설이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주택용 소방시설 종류 그리고 설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화재로 인한 연기를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건전지에 의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할 수 있게 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합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거실 및 방마다 설치해 주시고 제품 안에 피스가 내장되어 있어 천장에 직접 달 수 있습니다. 소화기는 세대별 또는 층별로 1개 이상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설치율은 얼마나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관련 법령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 증축 등을 하는 주택의 경우부터 적용되어 왔으며 2017년 2월 5일부터 아파트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설치율 보면 아직 채 50%가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직 설치율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 주택용 소방시설 왜 설치하는 게 중요합니까? 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명피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2년에서 18년 주택화재 발생률을 보면 18.3%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7.8%로 화재 발생률에 비해 인명피해가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률에 의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최소한의 소방시설인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주택용 소방시설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른 나라 실정도 좀 궁금한데요. 외국은 설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또 이 설치율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인명피해가 좀 감소할까요? 네, 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일찍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설치율이 높아짐에 따라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특히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8년 36%에서 2014년 80%를 달성 6년간 약 12.4% 화재 사망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32년간 56%, 영국은 22년간 54% 화재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설인데 아직까지 설치율이 5% 수준에 머뭅니다. 일반 시민들이 좀 보다 효과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지요. 네, 우리 동부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모든 상담 및 설치 방법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적으로 또 물적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화재 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면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시설인 거잖아요. 이런 곳에서 이 사고가 나면 더 위험한 거죠? 네, 맞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영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영업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크린 골프장,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 유흥주점, 일반 음식점 등 22개 업종을 말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므로 상주하는 인원과 달리 영업장 내부 구조를 잘 몰라서 화재 시 대피가 용이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네, 7월의 소방 브리핑. 오늘은 대구 동부소방서 표세권 안전지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사업 당사자인 대구와 경북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 재검토를 발표했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진단은 이어 이날 오후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항의문을 전달하고 통합신공항 건설과 김해신공항 확장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남대병원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농성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지난 2006년 해고된 영남대병원 소속 직원들로 이른 새벽 5시 50분부터 건물 옥상에 올라가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해고 당시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 등과 관련해 병원 측과 협의하던 중 일자리를 잃었다며 즉각 복직 조치가 있을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흉기를 휘두른 교육 공무원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27일 오후 시교육청에서 교육감과 면담을 하던 중 자신이 수년 전에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49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같은 장소에 있던 직원들을 함께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동시가 민선 7기 1주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을 회고하며 이룩하지 못한 것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권 시장은 관광자원 확보를 위한 3가지 희망사항을 밝히며 3대 분화권 사업의 활성화와 유네스코 3대 카테고리 완성, 마지막으로 내년을 1000만 관광객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자로 이병월 전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장이 예천 부군수로 부임했습니다. 이 부군수는 상주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해 경북대학교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1981년 성주군에서 첫 공직을 시작해 1985년 경북도로 전입했습니다. 2008년 지방공무원 공무원교육과 사무관 승진, 환경산림자원국 산림산업과장, 재단법인 문화엑스포 기획홍보실장 지방서기관, 소통협력 담당관, 자치행정국 새마을봉사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습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나면서 무척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고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2일 화요일 아침 17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습도까지 높아서 불쾌지수가 높겠습니다. 짜증나기 쉬운 날씨에 하루 일정 여유 있게 계획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장마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주 후반 30도 안팎의 폭염이 찾아오겠고요. 주말에는 장마 전선이 점차 북상해 남부지방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비 소식이 없는 주 초반에는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이 맑아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꼼꼼하게 바르시고 챙이 넓은 모자나 선글라스, 양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